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들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뭐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뭐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상에 이제 완전 경선제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1인 1표제도 본인이 이제 도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놈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그리고 사실 광역단체장은 이제 돈벌이가 안 돼요. 뭐 몇 개 되지도 않고, 이건 뭐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나 당원들이 선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가지고는 장난질을 못 치는데, 주로 이게 돈벌이가 되거나 장난질 칠 수 있는 게 기초단체장, 또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 강선우 의원 구속된 것도 결국은 그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뭐 그 녹취가 나오면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구속되고 인생 망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경이 1억 원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강선우 의원에게 물론 뭐 재판을 해봐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어쨌건 1억을 전달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뭐 본인은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강선우는 김경이 1억을 준 건 맞다. 그 얘기는 그 시의원이죠. 광역의원. 광역의원 자리 하나에 1억 원이라는 거야. 근데 광역의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지방선거 자리가 한 3,0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광역 의원이 한 2,000명은 되잖아. 광역의원이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한 2,000명 되잖아요. 그러면은 2,000명을 뭐 다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좀 더 비싸겠죠. 한 2천억? 뭐 2천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청장은 더 많을 거 아니야. 구청장도 뭐 1,000개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군수, 구청장 뭐 이런 데는 시의원이 1억이면은 뭐 구청장 정도면은 한 10억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한 판에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야. 큰 문제인 거죠. 이건 뭐 민주당도 문제고, 광역의원이 872명인가요? 그럼 872명이면은 872억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다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국민의힘은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뭐 대놓고 하니까. 그리고 그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 구청장은 뭐 10억, 뭐 저기 의원은 1억, 뭐 이런 얘기를 홍준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제의가 왔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제가 들은 얘기도 예전에, 뭐 이건 이제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은 200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비례대표가 한 50억 한다고 들었어요. 한 50억 내야 이제 비례대표 공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저기 어딥니까? 그 조국혁신당은 다 비례대표로만 됐는데, 거기에 만약에 양정철이 뒤에 있으면은 얼마가 오고 갔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지방선거 이제 기초단체, 또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당대표 당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치열한 이제 상황이 또 전개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해관계, 판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정청래는 그런 이제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만들겠다,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아니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억울한 컷오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평군수 예비후보로 출마를 한 조성철 후보가 전남 도당에서는 적격으로 판정이 났는데 최고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서 지금 컷오프가 됐어요. 그것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가지고 그걸로 컷오프를 했어.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 입으로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하더니 지금 친명 컷오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그 조성철 후보가
정청래를 직접 만나가지고 항의하는 영상을 오늘 올라와가지고 이 영상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까우면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가까우면 대표님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천이고 내용이 아니면 뭐였냐고. 배제라면 대표님과 그 사무총장 그리고 이 대표님을 이시한 이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제가 부적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위한 행보이십니까? 벌써 시작하신 겁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수가 그 있으니까. 내용만 얘기하시고 네? 뭘 살펴달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시라고. 저는 제가 살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체적인 가까우면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가까우면 대표님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천이고 내용이 아니면 뭐였냐고. 배제라면 네, 그 조성철 후보가 정청래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것도 지역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중앙당에서 사실 그 군수 후보를 공천을 놓고 중앙당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 지역 위원장, 지역 시도당에서 대부분 저건 정리를 합니다. 근데 중앙당에서 그것도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강력히 반대를 해가지고 군수 후보를 컷오프한다? 저도 정치평론을 오래 했지만은 고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군수 후보, 일개 군수 후보를 놓고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반대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조성철 후보는 저는 항의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30년 전에 그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그걸로 처벌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컷오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해명하기로는 본인이 친구가 대학 동기가 신용불량자여가지고 사업자를 낼 수 없어서 대신 사업자를 내주고 그 바람에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 해명을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증빙 자료도 다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거지, 도당에서는. 근데 그게 왜 중앙당에서는 문제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성철 후보가 항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를 했잖아요. 반야성님 쩔래 저 듣기 싫은 표정 봐라. 이게 왜 당대표 선거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라고 항의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전남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낙지 그 세력권이잖아요. 낙지 나와바리였잖아. 그 다음에 전북은 이제 세균파 나와바리였어요. 전남은 낙지파 나와바리, 전북은 세균파 나와바리였는데 뭐 이낙연은 이미 뭐 민주당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정세균도 사실상 뭐 정계 은퇴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과 지금 전남이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무주공산이. 그래서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지금 전북을 먹으려고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고 정청래는 지금 전남을 먹으려고 낙지파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서삼석이니 뭐 이계훈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낙으로 알려진 이병훈이니 이런 사람들을 다 본인들이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낙지파 잔당들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호남 지역에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당원들의 표심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호남이 낙지파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어가지고 그 낙지파 잔당들하고 손을 잡으면은 정청래가 호남에서 상당한 이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한평 군수 문제를 놓고 저는 이제 낙지파들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거는. 그리고 또 어쨌건 조성철 후보가 그 전남 그 더민주혁신회의 뭐 전남 대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것도 좀 작용한 게 아니냐. 일종의 보복 공천 아니냐. 뭐 그런 의구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한평 전남 지역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저한테도 뭐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국 선거 상황을 세밀하게 다 특히 이제 기초단체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제보들을 다 뭐 방송을 해드리진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공천 과정에서 뭔가 불공정하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 정청래가 했던 얘기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그 웬만하면 다 경선 붙이고 웬만하면 다 당원들이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한 결격 사유,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다 당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공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본인이 공약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1인 1표제로 바꾸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로만 1인 1표제고 당원 주권 민주주의지 본인들 컷오프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네. 이게 무슨 당원 주권 민주주의입니까? 자, 그리고 청래당 소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최민희가 단톡방에 이현주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동영상을 의원 단톡방에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박용진 부위원장을 디스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려놔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이 참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보세요. 비공개 단톡방 상습적 노출 유감. 저는 그분께 지금 현재 생각을 물었습니다. 민주화가 그냥 됐다고 생각하는지 제야나 학생운동 출신들이 민주화 성과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생각을 물었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으니까요. 뭐 이런 내용, 선문답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니 단톡방에서 동료 의원들을 디스를 했다. 이런 걸 이게 보도가 됐으면은 본인이 좀 자숙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죠. 근데 단톡방 내용이 유출이 됐다고 그게 지금 유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낚아죽에 철판을 깔았습니까? 완전히 뭐 이게 뭐 배짱이야? 이게 사람을 때려놓고 왜 그 때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때린 거잖아. 이거 학폭 가해자가 이거 무슨 학폭 가해자예요. 최민희는 학폭 가해자가 사람을 때려놓고 그 맞은 사람이 신문에 제보 언론사에 제보를 하니까 그 상습적으로 언론에 제보라는 학폭 피해자가 유감이다 이렇게 지금 쓴 거잖아. 이거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분께 지금 현재 생각을 물었습니다 라고 이제 썼는데 참 이것도 웃겨요. 뭐 사상 검증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누군지 알죠, 여러분? 이게 알만한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이현주 의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제목 있잖아요. 제목하고 본문의 내용하고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왜 이런 SNS에 게시물을 올렸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봐. 비공개 단톡방의 상습적 노출 유감 이렇게 썼으면은 요 본문 내용이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면은 본문 내용이 어떤 의원이 이게 비공개 단톡방인데 민주당 의원들끼리 뭐 그 비공개 그러니까 예민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걸 노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제목은 비공개 의원 단톡방을 상습적으로 노출해서 유감이다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이 밑에 내용이 그 단톡방이 상습적으로 유출됐다는 내용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잖아. 그분께 현재 생각을 물었다. 학생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금 생각을 물었다. 이거하고 상습적 노출이 유감이다라는 얘기하고 연결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목하고 그 본문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본문을 왜 쓴 거냐?
상습적으로 노출한 사람이 누군지를 저격하기 위해서 본문 내용을 쓴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우팅을 한 거야, 아우팅을. 이거 잘 모르잖아,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저는 이 최민희가 무슨 근거로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본인이 이 한국일보에서 처음 보도가 됐는데 한국일보에 내가 제보를 했어요 라고 최민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그냥 추론하는 거잖아, 이거는 추론. 최민희 의원이 아니면은 카톡방에 제보한 사람은 누구인지 뭐 자동으로 거기서 뭐 알람이 떠요? 알람이 떠가지고 이현주가 제보했음 그러고 카톡방에 띵동 하고 이현주 최민희 한국일보에 제보했음 그러고 글이 올라오나?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내가 한국일보에 최민희 의원이 단톡방에서 뒷담화 깐다 이거를 내가 제보했습니다 라고 최민희 의원한테 얘기했을 리도 없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요. 모르죠. 한국일보 이정현 기자가 최민희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정현 기자가 최민희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이거 이현주 의원이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보도를 한 거예요 라고 최민희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거는 뭐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안 해도 최민희가 알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또 김정현 기자가 제가 볼 땐 그럴 인물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취재 윤리에도 맞지 않는 거고 제보한 사람을 그 공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의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김정현 기자,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가 제가 볼 때는 최민희한테 그건 또 일종의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보도 행위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자질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나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 겁니다라고 최민희한테 얘기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최민희의 뇌피셜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아요. 그게 단톡방에 있는 내용이 제보가 됐다라면은 이현주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어.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이현주 의원이 유출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야 지금. 증거가 없잖아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SNS에 공개를 해가지고 좌표를 찍냐고요. 누가 봐도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현주 의원을 저격하는 내용일 것이다라는 게 추론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현주가 이건 왜 쓴 거냐면은 이현주가 의원 단톡방 내용을 상습적으로 노출을 했어 라고 털레반들한테 좌표를 찍어준 거예요. 복만삼님 누가 보면 죄민이 상습적 노출을 그러네요. 노출 유감이네. 그죠? 최민희 노출 유감이에요. 노출하면 큰일 나요. 여러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현주를 좌표 찍기 위해서 이 게시물을 올렸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 이거는. 이게 무슨 뭐 조직폭력배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거 최민희는 이건 더 이상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정치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은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대놓고 의원들 좌표를 찍고 공격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